단종 조선의 비운의 왕.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함께 읽는 역사. 요즘 극장가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5일 만에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하며 2026년 최대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유해진이 영월의 촌장 엄흥도를, 박지훈이 폐위된 어린 왕 단종을 연기한 이 영화는 궁궐박, 척박한 유배지에서 평범한 사람과 왕이 나누는 따뜻한 교감을 그려냈습니다. 결말을 이미 알면서도 눈물을 흘렸다는 관객들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의 주인공, 조선 6번째 왕 단종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역사 속 단종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출생과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시작된 비극. 단종의 이름은 이홍희. 1441년 음력 7월 23일 세종대왕의 큰아들인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지 단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 그것이 단종의 출발이었습니다.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1448년 8살의 나이에 왕세손으로 책봉됩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이 즉위했지만 문종은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1452년 단종은 고작 12살에 조선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12살 소년이 나라 전체를 짊어진 것입니다. 계유정난 역사를 뒤흔든 하룻밤. 단종이 즉위하던 조정에는 선왕 문종의 유언을 받은 고명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노련한 신하들이 어린 왕의 곁에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불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 이유였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측근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의 무리는 김종서를 쇠뭉치로 쓰러뜨리고 황보인을 비롯한 고명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합니다. 13살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종은 수양대군을 영의정에 앉혔습니다. 권력의 이동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기다 사육신과 폐위. 계유정난 이후에도 단종은 형식적으로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455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15살의 단종은 눈물을 머금고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수양대군이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로 즉위하고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감시받는 처지가 됩니다. 1456년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거사가 계획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이 바로 사육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6신하입니다. 세조의 연회 자리에서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고 모두 체포되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성삼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세조를 날이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은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청령포 고립된 땅에서의 나날. 영월 청령포.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혀 배 없이는 드나들 수 없는 천연의 고립 지형입니다. 감시하기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었겠지만 살기엔 이보다 고독한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령포에는 수령 600년이 넘는 관음송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단종이 이 나무에 기대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천연기념물 제349호의 소나무입니다. 단종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시조 한 수가 있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이 시조에는 단종의 처절한 외로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홍수가 나 단종은 영월읍안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관풍원은 이후 단종이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됩니다. 금성대군의 거사와 단종의 죽음. 유배 중에도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1457년 9월
단종의 작은아버지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복위거사를 계획합니다. 세종의 6번째 아들인 금성대군은 형 세조의 쿠데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거사도 사전에 발각되어 금성대군은 처형당하고 순흥도호부는 폐지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정축지변입니다. 금성대군의 거사 실패로 단종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단종은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향년 17살. 죽음의 경위는 기록마다 엇갈립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문헌들에는 사약 혹은 교살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 기록이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엄흥도 의인의 결단. 단종이 숨을 거두자 영월에 아무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댔다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온 마을을 덮고 있던 그 순간 단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엄흥도는 옳은 일을 하다. 죽어도 한이 없다며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동을지산에 몰래 안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관직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숨어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엄흥도의 충절은 200여 년이 지난 숙종 때에야 공식으로 인정받습니다.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면서 엄흥도 역시 공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오늘날 영월 지역의 상징적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이 연기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엄흥도입니다. 정순왕 후 64년의 외로운 기다림. 단종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종의 왕비, 정순왕 후 송씨입니다. 1453년 단종과 가래를 올린 정순왕 후는 단종이 폐위되자 함께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그녀는 한양에 남겨졌습니다. 사가로 내쫓긴 그녀는 지금의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청빈한 삶을 이어갔고 비구니가 되어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터에 붙여진 이름이 동망봉입니다. 매일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는 전설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정순왕 후는 1521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보다 무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단종이 죽을 때 그녀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혼자 살아내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그 외로움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240년 만의 복위와 오늘의 단종.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0년이 지난 1698년 조선 19대 왕 숙종은 단종을 왕으로 공식 복위시킵니다. 묘호 단종. 단은 바르고 곧다는 뜻입니다. 짧고 비극적인 삶을 이 한 글자에 담은 것입니다. 엄흥도가 몰래 묻었던 단종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의 왕릉으로 격상되었고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강원도 영월에 자리합니다. 정순왕 후의 능은 경기도 남양주의 사릉입니다. 그리워한다는 뜻의 이름처럼 그 긴 세월 영월을 바라보던 왕비가 잠든 곳입니다. 영월은 오늘날 단종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청령포, 관풍원, 장릉, 그리고 매년 봄 열리는 단종문화제가 이 작은 도시를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묘는 서울 노량진에 남아있으며 해마다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17살 왕이 우리에게 남긴 것. 단종 이홍희는 1441년에 태어나 145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17회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12의 아버지를 잃고 왕이 되었지만 실권 없는 왕이었으며 왕좌마저 빼앗긴 채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단순히 비운의 왕으로만 기억되지 않는 것은 그 짧은 삶 안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무언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령포의 관음송에 기대어 한양을 바라보았을 소년, 바위에 글을 새기며 그리움을 달랬을 어린 왕.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외로움과 억울함,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는 존엄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관객들이 결말을 알면서도 울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승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억되어야 할 사람, 기억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기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영월 청령포를 찾아 600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관음송 앞에 잠시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단종 대신 무언가를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